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한다. 그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지금 1.55%로 지금 거의 1년 만에 최고치인가요? 2010년 2월 이후로 상승폭으로 봐서는 최고로 많이 올라갔네요. 0.26%가 한 달에 올라갔으니까 한 달에.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요. 이게 8개 은행의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한 거예요. 8개 은행의 조달 금리.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은행채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은행채 발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리가 있을 텐데 그 금리를 가중 평균한 게 코픽스 금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은행의 조달 금리가. 은행채를 발행할 때 조달 금리도 올라가고, 예금 적금을 받을 때 예금 적금의 금리를 올려주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조달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금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만 제가 한번 봤어요.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예요. 1.55%. 12월 15일. 1년 동안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상승폭이 역대 최대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요. 신규 코픽스 금리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신규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1.19까지 올라갔고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0.94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리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영끌족, 쉽게 말하면 나는 벼락거지 되지 않을래 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저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출금리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이게 변동금리로 봤습니다. 변동금리.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5.05%고요. 하단이 3.85%입니다. 이게 지난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단이 3.59%였고요. 상단이 4.79%였어요. 5%가 안 됐습니다. 5%가 안 됐는데 이제 16일 오늘부터는 5%가 넘는다는 거예요. 상단 하단 금리가 다 올랐잖아요. 국민은행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도 3.84 하단이 그렇고요. 상단이 4.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 오른다는 거예요. 금리가 다 오르면 이게 그만큼 영끌족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25일 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것은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금금리, 적금금리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내년 1월에 금리까지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3번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3번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8월에 한번 올렸죠. 11월에 한번 올렸죠. 그리고 내년 1월에 한번 3번 올린다고 쳐요. 3번. 3번 가지고 안 되거든요.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더 올렸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더 올렸을 때 버텨내지 못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이제는요, 누가 뭐래도 쭉쭉쭉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는 연쇄 금리 인상 이제 도래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금리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국이 내년에 3번을 올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거의 3번 가까이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가 여러분 내년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2%가 되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충격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예. B2도 그렇고요. 연끌도 그렇고요. 여기에 가계부채에 자영업자 부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2030 청년들의 부채도 장난 아니잖아요. 450조가 넘으니까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00조 넘죠. 기업부채는 2200조가 넘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오는 그 충격파가 저는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부채 폭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채 폭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채 폭발이.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수준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